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쌤 파닉스입니다. 오늘은 단모음 5글자 중에 마지막 이에 대한 디코딩과 그 다음에 단어 연습 10단어 해보고 그 다음에 디코딩 방법 체화 및 단모음 이 직독짓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의 경험담을 잠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쯤은 계속 연습을 해오셨기 때문에 단모음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정확히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영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 정도의 디코딩을 하면은 이제 우리말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거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디코딩도 아마 쉬우리라고 봅니다. 단모음 E와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는 단모음 A 소리와 너무 많이 헷갈립니다. 즉 A는 한글로 하면은 에, 발음 기호는 에. 조음점은 단모음 E의 에는 여기, 한글은 영어의 그 조음점도 이 정도, 단모음 A의 조음점은 밑부분. 이 뜻은 입모양을 단모음 A는 크게 벌리고 단모음 E는 그 중간 정도 벌려서 발음하면 됩니다. 단모음 A는 에, 단모음 E는 에. 약간 리드미컬하게 나가는 거는 단모음 A, 에. 그렇게 발음하면 되고, 여기 있는 단모음 E의 단어는 그래서 bad. 많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디코딩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많이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다만 여기에 그 단모음 E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중자라든가 그 다음에 묵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에 나올 것을 미리 예습한다 하는 차원으로 한두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첨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는 B, E는 에, D는 D. 그래서 bad. B는 B, E는 에, G는 G. bag. B는 B, E는 에, L, 두 개인데 이제 하나를 이제 발음을 안 하고 그래서 bell. B는 B, E는 에, L, T는 T. 그래서 belt. L 사운드는 약간의 셔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충분히 해주기는 해주는데 가능한 한 원어민 발음을 따라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 지도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B는 B, E는 에, S는 S, T는 T. 그래서 best. N은 E는 에, X는 X, T는 T. 그래서 next. Q는 항상 뒤에 U가 따라오고 소리는 K, 워. E는 에, S는 S, T는 T. 그래서 quest. 이 발음도 참 어려운데, 왜냐면은 quest 하면은 차라리 쉬운데 이거를 크, 우어 이렇게 발음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quest, 그래서 발음이 동시에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잘 따라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는 항상 U가 따라오니까 크워. E는 에, N은 CH는 치. 그래서 quench. 이제 CH 발음도 한글로는 치, 점점점점점. 근데 이거를 대부분 이제 발음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quench 해서 취해서 이게 이 발음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고치기가 많이 어려운데 일단은 넘어가고 계속 지도하면서 그 다음에 원어민 발음 따라하라.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는 L, U, E는 E, SH는 sh. 그래서 flash. 그래서 flash. 대부분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flash. E가 들어가는데 이거 계속 지도하면은 나중에는 다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R은 그 묵음 규칙에서 또 나오는데 이제 미리 지도하는 차원에서 예습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WR은 R 사운드 그대로 한글로 표시할 때는 그래서 에 C도 크 K도 크 C K도 크 그래서 wreck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이 R 사운드 발음도 계속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 왜냐면 우리나라 발음에 니을은 알겠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거 발음하기가 많이 힘들어하고 따라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발음하게 해보고 입모양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원어민 발음 따라해보는 것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항상 이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 받으셔서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이런 패턴을 취해 보시는 게 좋겠더라. 왜냐면 써보는 거하고 안 써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아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큽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한번 한글로 디코딩 해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 디코딩 하는 방법은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단모음 5자와 장모음 5자까지는 알파벳 음가를 10초 만에 하게 되면 많이 쉽습니다. 거의 다른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끝났다. 뭐만 하면 된다? 연습만 하면 끝난다. 즉 체화가 된다. 그러니까 체화가 됐다는 말은 단모음 A와 장모음 A 범위 내에서는 어떤 단어든지 보면은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 상태가 되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목표대로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직독직해도 단모음 A부터 이제 5번째 마지막 E를 하는데 이 정도의 직독직해를 하면 이제 대충 이제 감을 잡죠. 대충 바로 해석하는구나. 이거를 좀 감을 조금 잡고 이제 단어 뜻을 알려고 이제 좀 많이 노력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모음 E 한 5자 정도까지 하면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그래서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hen has an egg. I must not get up. The hen hugs the egg. 그래서 A hen has an egg. 한 암탉은 가지고 있다. 한 달걀을 아니면 알을. 바로. 근데 한글은 한 암탉은 한 달걀을 가지고 있다.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 막 어순이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제 가르칠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단어 뜻 하나 뜻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를 해야 된다. 낫은 아니다 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get up은 일어나다가 되는데 나는 일어나면은 안 된다. 나는 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는 것을 한글로 하면은 나는 일어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나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 주는 게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하나 뜻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석한다. 이 두 가지가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계속 지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암탉은
이제 허그가 껴안다인데 껴안는다 그 달걀을. 그래서 그 암탉은 껴안는다 그 달걀을. 껴안는다 하면 좀 우리나라 말에는 좀 어눌하지만 그래서 품는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래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가 저는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단어 하나로 뜻은 껴안다, 품다 이렇게 되는데 단어를 보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암탉은 껴안는다 그 달걀을 이렇게 해석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품는다 이렇게 바로 좀 떠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독서량하고 직결되더라. 즉 다른 말로는 한글 어휘량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 해석상 이런 뜻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이구나 라는 거를 이게 탁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감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어떤 상태인 아이들이 독서량, 즉 한글 어휘량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이거를 많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단모음 2에 대한 디코딩과 그 다음에 직독직해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지도를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두 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표현상 기술적인 부분, 이 부분 하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단어 읽기, 즉 파닉스 체화하는 방법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속도 내서 하는 것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직독직해 하는 방법 이거를 계속 기술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마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계속 아이를 지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지 한쪽 파트만 이런 기술적 읽기 하는 것 뭐 이런 방법 테크니컬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좀 지루하죠. 그래서 애 마음을 잘 다스려주고 이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야 이 부분이 기술적인 이 부분이 극대화가 되더라. 이 부분이 이거를 도와주더라.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항상 투축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경험담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음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쪽은 0세, 이쪽은 보통 19세, 이쪽은 100%의 영향력. 아이의 0세 때의 부모님의 영향력은 100%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1살, 2살, 8살, 뭐 10살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영향력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아이의 영향력은 여기를 그냥 굳이 이제 100%라 놓고 본다면 아이의 영향력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본인 스스로 하는 힘을 자꾸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보니까 똑같더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된다. 존중해 주는 그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가냐면
본인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발전하더라. 그래서 개인적인 그 지도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협상을 하죠. 아, 너무 힘들어하구나.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내일은 학습 목표 도달이 조금 어려웠으니 내일은 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내일은 좀 더 확실하게 학습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의견 표시를 하면 즉 아이의 말을 존중해줘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와 존중해주고 수용하고 또 다음날 진행하고 이런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학습 목표가 오히려 잘 도달되더라. 이거를 너무 많이 느꼈죠. 그래서 좀 형이 상학적인 얘기지만 학생의 마음을 즉 처음 배우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서 받아들여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존중해주는 이런 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해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었을 때, 즉 힘이 없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해 주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 다른 말로는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이들도 부모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거를 많이 듣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막연하게 느꼈었는데 지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학습과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시간이 오버가 됐지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